3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7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6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4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정사월 계사일이 되겠고 일진은 계사가 되겠습니다. 자, 2023년 6월 4일 일요일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개수 일간이 되겠고요.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의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 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은 일간 개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개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은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되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되죠.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개수가 되는 것인데,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표현한 물상학적으로는 이렇게 물이지만은 그 기운으로 놓고 보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기운은 차가운 냉기를 뜻하죠. 또는 한기를 이렇게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냉기, 한기는 그냥 서늘한 그런 기운이 아니고요. 서늘한 기운은 그저께 공부했던 경금신금의 숙살지기가 서늘한 금의 기운이라고 하면, 수의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영하 70도, 80도 그 이하로 크게 떨어지는 엄청난 정도의 차가운, 물이 얼 정도 이상의 차가운 기운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의 계절은 그래서 겨울이 되는 것이고, 방향은 북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북쪽. 주관하는 시는 현무라고 해서 검은색 어떤 동물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수라고 하는 것, 지혜를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수가 지혜를 뜻할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환경에 따라서 네모난 틀에 들어갔을 때 네모나게 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모난 틀에 가게 되면 세모난 모양으로 바뀌게 되겠죠.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가죠. 하지만 막혔을 때는 잠시 멈춘 듯 하다가 물이 고이게 되면 그 담을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댐 같은 경우에도 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수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수라고 하는 오행에서 이렇게 발원하는 내용들이고요. 개수를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했을 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수라고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수가 되는 것이죠. 자, 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양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됩니다. 왜냐? 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태극 또는 무극이라고 해서 하나의 원점에서 둘로 분화가 된 것이 음과 양이기 때문에, 양이 있으면 반드시 음이 있는 것이고요. 음이 있으면 반드시 양이 있는 것이다. 남자가 있으면 반드시 여자가 있는 것이고, 여자가 있으면 반드시 남자는 같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가 같이 있어야지 사람이라고 하는 종족이 번식을 하고 종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도 음수가 있으면 반드시 양수가 있는 것인데,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양수라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양의 수. 그래서 같은 오행이지만 양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수이지만 성질이 다르다.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양수인 임수는 어떤 수? 대해수라고 해서 작은 물이 아니라 굉장히 크고 방대한 개념의 수라고 했죠. 그래서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큰 달자에다가 바다, 해자, 물수자, 큰 바닷물과 같은 것. 그래서 비유를 할 때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개념. 우리나라 백운호수 이 정도는 호수가 아니고 잠시 그냥 물을 가다 놓은 저수지 정도 되고요. 미국의 오데오 같은 경우 또는 여러 가지 호수가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그러니까 바다도 아닌데 호수가 그 정도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수고, 강 같은 경우도 작은 천막, 안양천 이런 거 말고요.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죠. 나일강이라든가 미시시피 강이라든가, 또는 우리나라 한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의 양자강이라고 하나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강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느 정도 큰 강이 바로 임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임수는 작은 개념의 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반대로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이겠죠. 그래서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 또는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러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피부에 닿게 표현하면 옹달샘 같은 걸로 비유할 수가 있겠죠. 옹달샘 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우리가 마트 가서 500원짜리 물을 삽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휘발유 가격에 비하면 물 하나에 기본적으로 500원, 1000원이고요. 좀 미루 있는 뭐 에비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몇천 원씩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선생님이 이제 미래가 되면 우리는 물을 사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 웃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뭐 80년대 초반 이때였는데 그때만 해도 물 그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물 그냥 입대고 그냥 먹던 시대에 미래가 되면 물을 사 먹을 것이다 이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만은 진짜 휘발유보다 비싼 물을 우리는 사 먹고 있습니다.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것 정화수 같은 개념, 정화수 또는 성수 같은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이기 때문에 왕하게 되면 신왕하게 되면 임수의 특징은 물이 범람한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충분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임수의 특징이 된다라고 했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왕해도 물이 범람할 우려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지성보다는 청징한 맑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에 왕하면 무토와 병화를 위주로 용신을 시용한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나 기토를 보게 되면 좋지 못해요. 무토를 보게 되면 작은 물이 토가 많게 되면 수가 매몰이 될 것이고요. 또는 기토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개수가 탁수가 되죠. 자, 개수의 특징 뭐라 그랬습니까? 이 단어는 절대 잊지 마시고 청징함입니다. 개수는 맑고 깨끗함을 이루면은 개수로서의 용도가 없어요. 여러분 흙탕물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냄새나는 물 먹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수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음용수다, 정화수다. 제가 좀 더 세게 성수까지도 표현해 달라고 하면 이 물은 굉장히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죠. 깨끗함을 잃으면 개수는 용도가 없게 된다. 그래서 무토, 기토, 토가 많은 것은 절대 좋지 못하고 개수는 왕하면 그래서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간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준다. 병화로서 조후해준다. 왜 선생님 개수가 왜 병을 쓸까요? 자, 개수, 수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한기, 냉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수가 신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기가 발생하게 되고 한기가 발생하게 되면 물이 얼게 되죠. 물은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가 왕할 때는 그래서 임수도 병화를 써야 되고 개수도 병화를 쓰는데 개수는 간목을 위주로 쓰고 임수는 무토를 위주로 쓴다. 이렇게 같은 수이지만 이렇게 용신치용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겠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 했고요. 월령,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가 왜 중요하냐? 계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이 되죠. 자, 춘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 진월을 말하는 것이고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 미월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라고 하는 것은 가을이죠. 신유, 술월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 해자, 축월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계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자,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뜨거우냐 또는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인묘진월은 뭐가 왕합니까? 특히나 인묘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겠죠. 목왕절. 그 다음에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는 것이고 화왕절. 그 다음에 신유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금이 왕한 금왕절이죠. 가을이 되겠습니다. 가을은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자축 겨울 같은 경우 특히나 해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겨울이면서 수왕절이 되죠. 이거 원령 가지고 이렇게 어느 오행이 왕한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인묘월에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토가 약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고 포태법으로 금이 약한 시절이 또 인묘월입니다. 4, 5월 같은 경우에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금이 약한 것이고 그 다음에 포태법으로는 수가 절대지에 해당이 돼서 매우 약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신유월 금이 왕한 계절은 상대적으로 금금목하게 되니 목이 약할 것이고 포태법으로도 역시나 목이
약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해자월 같은 경우는 수가 왕하니 수국화해서 화가 약한 계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령을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왕세를 알 수가 있겠고, 4, 5, 미월 여름 같은 때는 여름이죠. 뜨겁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한열에서 굉장히 뜨거운 계절이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해자축월은 수가 왕하니 겨울, 굉장히 추운 계절이 되겠습니다. 이 월지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유추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왕세와 한열은 보다 중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4월이 되겠습니다. 4월 절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4월은 입하와 소만이죠. 이제 오늘하고 내일까지만 하게 되면은 계묘년 정사월은 이제 종료를 하겠고, 다음으로 정사월에서 이제 무월로 넘어가게 되죠. 자, 입하 소만 다음에는 망종과 하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입하가 되면서 4, 5, 미월이라고 하는 여름으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망종이 되면서는 4월에서 5월로 넘어오게 되고, 하지가 지나면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대서가 되면은 5월에서 이제 또 미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입하, 소만, 망종하지, 소서, 대서 이렇게 절기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입하는 4월의 기준점, 망종은 5월의 기준점, 그 다음에 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미월의 기준점, 이렇게 4, 5, 미월은 입하, 망종, 소서가 되면서부터 월이 바뀌게 된다. 지금 이제 4월이니까 입하, 소만이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그 다음에 4, 5,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은 여름이 될 것이고요. 화왕절이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 4월은 수는 여기가 뭐가 됩니까? 수는 여기가 절지가 되는 것이니 굉장히 수가 약한 때가 4월, 5월, 비월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4월 뜨거운 여름에 염상절이라고 하죠. 염상절 또는 전지절이라고도 표현을 하겠다. 굉장히 뜨겁다는 얘기고, 굉장히 마르고 뜨거운 조열한 그런 기후 특성이 바로 지금의 여름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때에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개수는 이 뜨거운 열에 의해서 금방 어떻게 됩니까? 고갈될 수 있죠. 고갈. 쉽게 말하면 화가 너무 많게 되면, 원래 수는 고갈, 메말라서 없어진다는 얘기죠. 원래는 수극화인데 화가 많게 되면 오히려 수가 증발돼서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임수도 그렇고 오늘 개수도 그렇고 이렇게 염상절인 화가 왕할 때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수 일간에 뭘 마련해 줘야 된다? 수원, 그렇죠? 근원을 마련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개수, 특히나 작은 우로수와 같은 이슬과 같은 개수는 금방 날아가죠. 예를 들면 한여름에 아스팔트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떤 심각한 데는 아스팔트 위에다 계란 넣으면 계란이 금방 후라이가 될 정도로 굉장히 뜨겁다고 하죠. 그래서 이 아스팔트에 열기를 식힌다고 이제 가게집 아줌마들이 아스팔트 위에다 물을 뿌리는데, 잠깐 뿌렸을 때는 좀 시원한 듯 하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죠. 이 아스팔트 열기 위해서 금방 그 물이 증발돼서 날아가 버린다. 그게 개수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수의 근원, 뿌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개수의 뿌리는 뭡니까? 인성이죠. 인성을 얻어서 금을 얻어서 수를 생겨주는 것이 필요하죠. 이때 이제 경금을 얻느냐 또는 신금을 얻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중요한 것은 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4월 같은 경우는 신금이 있어도 되고 경금이 있어도 되는데,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신금보다는 경금을 얻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4월에 경금, 신금, 인성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은 수는 화다수가 금방 증발돼서 날아갈 것이고, 또 화는 금을 극해버리기 때문에 이 금이 화의 억압을 받으면 개수를 생할 수가 있다 없다? 개수를 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것이니, 같은 수, 임수라든가 비경겁제가 있어서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줘야지만 화가 금을 극하지 않고 금이 극을 받지 않아야지만 임수를 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4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인성인 금을 얻어서 일간을 생주해주고, 비경겁제를 얻어서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 주어야지만 개수가 마르지 않고 원불절할 수 있다. 끊임없이 흘러서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향해서 흘러갈 수 있다. 원불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경금, 임수, 신금, 개수, 신금, 임수 다 상관이 없습니다. 인성과 비경겁제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개수 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사주 볼 때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 다음으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지에 있는 사화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체음 용량으로서 양화가 되겠습니다.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되죠. 수극화의 관계, 일간인 개수가 월지에 있는 화를 갖다가 극하는 관계, 내가 극하는 거죠. 아극자라고 표현하고요. 내가 관리하고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다시 재성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재와 편재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 양이 되거나 양대 음이 되게 되면 이건 정재가 되는 것이고요. 편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 또는 음대 음이 되게 되면 이거는 편재가 되는 것이다. 오늘은 어떤 관계? 이거는 정재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재격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한 관계 또는 재다신 약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약한 일간 개수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인성으로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원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지장간으로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무토, 경금, 병화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사중에는 무토 투출하게 되면은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자, 4월에 화가 왕한데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토도 왕하다 그랬죠. 이 무토는 어떤 토입니까? 건토이면서 얘는 양토이기 때문에 왕토가 되죠. 굉장히 큰 토가 되죠. 토극수하게 되면 개수는 매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4월에 무토 또는 기토가 투출하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4월에 재성이 왕한 때 이렇게 인성을 얻게 되면 인성이 나를 생해주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어머니가 자식을 생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경금만 있어서는 안 되고 임수 또는 개수 같은 것이 있어서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준다라고 하면 나를 생해주는 어머니를 갖다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월간을 보게 되면 정화가 투출되어 있죠. 4월에 여름에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물론 저것을 갖다가 편재다, 정재다 이렇게 구분해서 편재니까 일액천금이고요. 정재는 월급이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진짜 이제 하수 중에 하수죠. 이거는 뭐냐면 여름에 화가 많아지게 되면 온도가 더욱 급상승해서 더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온도가 뜨거워지면 개수 입장에서는 더 좋지 못하죠. 독수 오건이 돼서 개수가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지에 사화가 있어서 개사일주가 되고요. 그럼 화가 더 왕해지니 개수는 더 말라 비틀어질 것이고, 열지 묘목이 있으면 수의 기운을 묘목에서 뺏어서 화를 생해주니 완전히 엎친 데 덮친 격, 사면초가 진퇴양난, 그죠? 뒤로 잡아준다 코 깨지는 그러한 환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월연간의 개수 비견이 있다 하더라도 일간 개수도 뿌리가 없고요. 비견인 개수도 뿌리가 없으니 독수, 오건, 배수, 거신 한여름에 한 잔의 물이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 여자 같은 경우 잉태 아이를 갖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생시에서 인성인 금을 얻거나 또는 비견겁제인 수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목을 다시 많이 보는 거 좋을까요? 좋지 않겠죠. 화를 다시 보는 거 좋을까요? 좋지 않을 것이고, 무토, 기토 등 토가 많아지는 것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개수, 그 다음에 비견인 개수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가 왕하고 개수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다, 화가 너무 왕하니까 화다, 수갈이 된다, 또는 독수오건이 될 수도 있죠. 연간에 있는 개수는 말라 죽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자수를 얻어서 개수가 뿌리를 얻고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개수 자체가 뿌리는
얻을 수 있을지언정 이거는 크게 놓고 보게 되면 수화상전이 되기 때문에 사주 전국이 전국이라고 해요. 싸움을 하는 그런 국색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좀 마음이 좀 안정이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수를 얻는 것이 계시가 있을 수 있죠. 이 계시는 임자시와 같을지 모르겠으나 사해상충하게 되면 사화도 깨지고 개수도 깨지게 됩니다. 개수 세 가지고 화가 세 개, 수가 네 개니까 수가 이긴다 이렇게 보시면 진짜 바보 같은 겁니다. 원령을 득한 것이 왕한 거예요. 이거는 개수, 천간의 개수 세 개는 이 해수 하나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고 이 정화는 묘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화가 굉장히 왕한 겁니다. 반대로. 그렇죠? 그래서 사해충하기 때문에 얘가 뿌리가 깨지게 되면 천간의 개수 세 개는 낙동강 오리알 된다라고 차라리 개해시보다는 개축시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천간에 이것도 개수가 세 개지만 축토는 어떤 또 관성이긴 하지만 습토가 되겠고 사축 회금이 가능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 저 축토 때문에 천간 개수가 오히려 생을 얻을 수 있다. 물론 미가 오게 되면 충미충이 됐을 때는 안 좋겠지만 대운에서 그래서 미운이 오게 되면 안 좋은 거예요. 어떤 대운, 뭐 기미대운이라든가 이런 대운이 오게 되면 뭐 남자는 미대운이 올라오면 뭐 저기 뭐 한 100살은 대운이니까 여자 같은 경우 기미대운 때는 좀 좋지 못할 수가 있겠죠. 개축 나쁘지 않고요. 괜찮은 생시 경신시 정도 그거는 사신합수가 되죠. 일시지로 사신합수가 되고요. 경금 투출돼서 이렇게 수를 생겨주는 것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신유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나쁘지 않겠죠. 이렇게 하면 사유회금 됩니다. 사유회금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금이 수를 생겨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가 왕한 것은 개수가 화를 통제시켜주고 일간이 화를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견겁제가 있어서 이걸 화를 통제해 주는 것이니 경신시, 신유시는 괜찮은데 갑인시라든가 을묘시라든가 병진시는 진토가 하나 있다 하더라도 썩 좋게 보이지 않고요. 정사, 무호, 기미시, 임술시 모두 좋지 못한 가장 안 좋은 건 무호시, 기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엎친데 덮친겨. 정사시 같은 경우는 재성이 왕한 거예요. 정사시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재성이 왕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무오시라든가 미시 같은 경우는 재살이 왕해지는 거기 때문에 정사시보다 더 안 좋은 건 무오기미시가 더욱 좋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갑인을며 정사, 무오기미시는 오늘 같은 날은 조금 꺼리는 생시가 될 수밖에 없겠고 가장 괜찮은 거 뭐 좋은 시 선택한다고 하면 경신시, 신유시, 임자시, 개축시 정도 이렇게 보겠고 뭐 먼 미래 뭐 대운에 까지 생각하면 병진시도 한번은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여건은 되지만 여자라면 한번 골라볼 만하지만 남자는 저는 병진시는 조금 뭐랄까 권장을 드릴 수 있는 생시는 아니다. 정리하면 임자, 개축, 경신, 신유시 중에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